여야정협의체, 이 국정협의회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야정협의체 하자고 12월 31일 날 첫 미팅하고 나서 제대로 안 됐었는데 드디어 오늘 만난 것 같습니다. 민생, 안보, 외교, 통상 등 민생 현안을 다루는 국정협의체를 국정협의회로 명명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에서 만났죠. 그나마 작은 진일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서 무슨 민생, 안보, 외교, 통상 이런 거 실제로 다루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민생, 제일 중요한 안보, 외교, 통상은 안정입니다. 정치권의 안정, 정치권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 흔들림을 줄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 볼 것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특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 최소한의 협상 협의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국민들 속 시끄럽게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싸우시고 어느 정도 정리되는 내용만 정제된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현재로서는 주도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도 하에서 민주당이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과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특검안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사실 남아있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에 합의를 도출하기 바랍니다.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많은 걸 양보해도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하면서 끌어안고 같이 가려고 한다.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이미지를 주게 되면 민주당이 더 나을 겁니다. 조경희님, 예산은 이미 끝났어요. 지금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1월 달부터 허영 의원이나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예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을 하는데 무슨 지역화폐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1월 달부터 추가적으로 예산을 새로 편성하자고 할 거면 작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했으면 좋았잖아요. 근데 작년 예산을 그렇게 다 깎아놓고 이제 와서 추가 경정 예산을 1월 달에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정말 명분 없는 짓입니다. 근데 아무튼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할 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한국 경제에 시급한 건 지금 지역화폐인가요? 지역화폐를 하면 경제가 좋아집니까?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지역화폐 같이 쓸데없는데 몇 조씩 추가 경정 하자고 하지 마시고 지금 꼭 필요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협의를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을 강제로 강짜 부리고 생떼 쓰는 것 그런 행위가 밖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민주당 손해일 겁니다. 애초에 추가 경정 예산을 이렇게 이른 시간 안에 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원인은 민주당이 만든 겁니다. 예산을 앞뒤 재지도 않고 일단 깎아버린 거죠. 민주당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해서 해야 한다면 민주당이 그 자신의 원죄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한도 안에서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뉴스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 경제 모든 것들은 다 일단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내는 거고 핵심이 되는 건 민주당의 어느 정도 양보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진일보에서 다행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이제 여당을 좀 비판할 게 있는데 여당의 누구죠? 여당의 이상우 의원이던가요? 김상우 의원이던가요? 예, 김상우 의원이죠. 여당의 의원 보고 탈당하라고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김상우 의원이죠. 자신들의 당론과 다른 표결을 했다고 해가지고 자당의 국회의원 보고 탈당을 권유했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세간의 빈축을 샀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언뜻 생각하면 당론이 있고 당이 결정한 게 있으면 국회의원은 당연히 당의 결정을 따라서 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얼른 생각하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게 또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따로 뽑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국에 200 몇 개의 선거구와 비례를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뽑을 이유가 없죠. 정당 당수 한 명만 있으면 되고 당수가 임명하는 사람이 어차피 표결을 당론대로 표결할 거면 국회의원을 따로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개별의 헌법기관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개별의 헌법기관이고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하고 자신의 양심 그리고 국익, 이게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양심에 따라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게 헌법상의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결, 표결할 권리는 고유하게 헌법기관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대표가 아니라 당대표 할아버지라도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권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차이가 있다고 해서 핍박을 하거나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그 왕 총재 시절, 김대중 총재 시절에도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에는 총재였겠죠. 당 총재 시절에도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당 안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그분들에게도 반드시 당직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예전 정치 선배들은 이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헌법에도 맞는 일이고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약간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일을 한 겁니다. 최미정님, 민주당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김상욱은 본인의 양심과 국익의 관점에서 그렇게 표결을 했을 겁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민주당 같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독재 정당 비슷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면 당이 힘이 없어집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서로 다른 의견들이 당 안에서도 치고받고 싸울 수 있어야, 자유롭게 싸울 수 있어야 더 나은 의견으로 수렴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독재자 한 명 말만 듣는 정당이 됩니다. 김상욱 의원이 당장은 미울지 모르지만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김상욱 같은 의견이 다른 사람도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큰 깨우침을 좀 받았기를 기대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링컨 같은 경우도요. 미국의 팀 오브 라이벌리라는 책도 있는데 자기하고 생각이 달랐던 자기의 정치 상대방을 나중에 자기 내각의 중요 강요로 씁니다. 비서실장으로도 쓰고 그 국무장관으로도 쓰고 이렇게 함으로써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옆에 두고 쓰면서 자기 생각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일인 겁니다. 내 말 안 듣고 당론 안 따를 거면 나가라 라고 말하는 건 실제로는 그 당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민주당이 이미 보여줬습니다. 민주당이 망하는 길을 보여줬고 국민의힘이 그 길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차이, 구동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같이 가는 길을 구하되 서로 다른 것도 보존한다. 차이는 인정하고 그래도 같이 가는 길을 계속 구해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구동존이. 이게 정치의 근본 원칙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